예, 3월 26일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신고가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는 플러스가 났고요. 다만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적지 않았는데 뭐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PC 주 후반에 나오는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하락 종목 수도 제법 많았습니다.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재가동됐는데 대부분 다 이제 반도체주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반도체주 올라갔고 자동차주 올라갔고 석유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일부 이제 상승을 보이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역시 이제 미국의 반도체주인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오늘 7%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 올라간 이유를 보면은 이제 JP모건에서 목표주가 $1,150. 예, 그러니까 뭐 AI 관련돼서 이제 성적이 좋다 뭐 이런 이유죠. 비중 확대 이야기하면서 목표주가 상향을 했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신고가 장중에 $120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6% 넘게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그래서 반도체주가 어쨌든 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데다가 그 엔비디아 실적 전망치 이런 것들도 통계로 나오는데 이게 엔비디아가 어쨌든 메인 대장주잖아요. 근데 향후에 올해 한 매출을 $600억 정도 버는데 2026년에는 $1,310억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그러면 적어도 올해가 주가 피크는 아닐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강한 종목군들 그리고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꺾인 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있죠. 그래서 반도체주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지수 자체는 이제 플러스가 났고요. 반면에 이제 경계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많았던 거는 가는 종목은 가되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는 게 이제 주 후반에 나오게 되는 물가지표, 그러니까 물가지표 가지고 하도 놀랬기 때문에 물가지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걱정된다. 그래서 예상치는 뭐 2.4, 2.8인데 지난달하고 똑같잖아요. 내려가지 않고 멈췄다라는 거는 조금 투자자들이 걱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인이죠. 그래서 PC에 앞두고 약간의 어떤 경계감 때문에 갈 종목만 가고 나머지는 따라붙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던 금리가 살짝 올라갔거든요. 그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오늘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2년물 국채 발행이 됐는데 국채 발행 금리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금리가 지난번 발행할 때보다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 국채 금리가 빠질 수도 있었는데 이게 안 빠진 건 연준 인사의 발언. 예, 오스틴 골스비는 3번 금리 내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라파엘 보스틱은 인내심 갖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특히 라파엘 보스틱은 연내 금리는 한 번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금리를 이제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투자자들이 주식들 추격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경계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주요 종목들 움직임 보면 삼성전자가 장중에 8만 원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종가로는 79,900원, 예, 8만 원 살짝 아래로 끝났고 SK하이닉스 4만 원 4% 넘게 올라가면서 이제 신고가, 예, 연중 고점을 다시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한미반도체도 올라갔는데 한미반도체는 패턴을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도 이후에 3주 연속 하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주 빠지면 그 다음 주에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 바꾸면 뭐냐면 3주 연속 빠지면 시세가 끝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는 일단 2주 빠지면 3주 차에서는 밀어 올리는 그런 시도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급기야 신고가도 경신을 하는 그런 강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기아가 또 올라갔죠. 제가 주말 방송, 주초 방송 계속 말씀을 드릴 때 GM이 지금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해서 저항대 안착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자동차주가 반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GM이 지수는 안 좋았는데 GM은 올랐거든요. 그래서 기아차가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아직까지 완전히 뭐 안차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서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SM 최근에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오늘 급등을 했죠. 그래서 엔터주 같이,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고전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빠지긴 했지만 지난주에 저 통신 장비주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점 대비 막 10분의 1 토막 난 종목들도 있고 막 그랬죠. 최저점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빠진 쪽에 매수가 붙는데 이게 수급이 턴이 된 종목이었거든요. 이게 SM 수급 보면 이미 기관들이 빌드업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해 놓고 이제 은근하게 올리다가 오늘 이제 급등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죠. 뭐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개별 종목들의 어떤 보고서 나오면서 이제 반응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급이 빌드업된 종목군들은 뭐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급은 뭐 외국인들이 잠깐 매수 안 하나 보다 했는데 다시 이제 대규모 매수했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이제 매수를 했고, 기관은 이제 금융투자 매수라서 좀 그런데 종목을 보면 좀 달라진 게, 그러니까 1월 중후반부터는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 집중 매수하다가 1월 중순 넘어가면서 2월 뭐 이때는 매수하면은 그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 매수 비중이 높았었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는 다시 삼성전자 반도체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보고 한미 반도체까지 포함해 버리면 거의 6,800억이 이제 반도체에 집중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의 순매수 규모보다 더 커요. 예,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기아 자동차주 들어가 있고, 은근히 매수가 이제 누적되어 있는 게 오늘 뭐 강세 보이겠지만 방산주, 예, 방산주 쪽이 좀 매수가 꾸준한 것도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4,800억 시장 순매수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3,000억 담아서 전체 매수의 60%를 반도체에 담았고요. 특징적인 건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이 한동안 좀 소외됐던, 예, 그런 종목군들을 좀 담아낸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 이제 자동차주 뭐 이렇게 이제 선별적으로 담은 게 특징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들은 삼천당 제약, 뭐 알테오젠 이런 거 이제 담았는데 오늘 뭐 장중의 변동성도 굉장히 컸죠. 그 외에는 뭐 업종별로 골라 담는 시기라서 뭐 반도체도 사고 팔고 갈리고, 엔터주도 이제 사고 팔고 갈려가지고 좀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 이런 것들 담고, 그다음에 반도체 빅3, 반도체가 아니라 저 엔터 빅3, 예, 그러니까 뭐 JYP, SM, YG 엔터를도 다 담았고, 그 외에 이제 반도체주는 골라 담기,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좀 엇갈려서 반도체 내에서 좀 골라서 선별적으로 담는, 예,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원래 기관이 골라 담는 형태를 보이는데 엔터주는 일제히 다 담은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을 정리해 보면 그 매파 발언, 그러니까 오늘 사실 오스틴 굴스비는 3번 내린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금리는 라파엘 보스틱 한 번만 내릴 거야에 조금 더 의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황 자체는 되게 조심스러울 때예요. 예, 그래서 조금 투자자들이 좀 조심스러움에 조금 더 가까운 분위기인데, 그런 가운데 어떤 특별한 재료가 나오면 그 업종만 집중하는, 예,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이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만 강세 보였는데 오늘 미증시에서 그 외 빅테크는 특징적인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냥 반도체, 그다음에 일부 뭐 제약바이오, 일부 저 에너지주 뭐 이런 것들만 미국에서는 강했는데, 반도체만 그냥 아예 계속 쭉 하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빅테크 일부가 좀 보조를 맞춰주면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불붙긴 했는데, 이제 특정, 그러니까 그 올해 1월 이전까지는 매수하면 삼성전자 비중이 되게 높았다가 밸류업 쪽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반도체 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8만 원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돌파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실제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오늘 뭐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그다음에 IT 보안 관련된, 보안 솔루션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또 상승한 것이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예, 반도체를 보면 글로벌 주요 반도체주 작년과 올해 상승률을 좀 보면, 그 인텔, 제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입혔는데, 인텔이 그 마이너스 17% 나온 거 외에는 이제 대부분 플러스긴 한데, 삼성전자, 예, 그러니까 D램의 강자 삼성전자가 올해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이게 그나마도 이것도 반올림한 게 2%거든요. 이게 그 슈퍼마이크로 뭐 엔비디아하고 비교할 것까지는 아니고, TSMC하고 하이닉스가 25%, 30% 올랐는데 마이크론도 30%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그만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싸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BR 밴드상으로도 보면 삼성전자는 바닥권은 아니지만 지금은 가격 부담 아직은 없는데라는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들 매수세가 한 번일 수도 있으니까 좀 지속성 있게 따박따박 올라가서 8만 원 좀 안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주가가 10%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얻게 되는 수익을 보면 작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20조 원 넘게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한 건 이유가 있겠죠. 근데 외국인들 매수 지분율을 감안해 볼 때 10% 올라가면 26조 원을 벌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20조 원 매수했잖아요. 10% 올라가면 매수한 것보다 더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유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10% 끌어올리면 30조 원을 넘게 벌기 때문에 다른 대형주들 10%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생각보다 삼성전자 유통 주식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환경만 만들어주면 참 좋긴 한데 그런 환경이 과연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한번 1년차 플러스가 나면 하락했다가 플러스가 나면 1년에 그치진 않는다. 2년 이상 올라가는 통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년차 상승률, 그러니까 첫 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2년차에서 10% 이하로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만 놓고 보면 올해 8만 원 이상, 그러니까 8만 원 이상 거의 9만 원 언저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건 돼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이거는 확률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맞아 떨어져야 되죠. 뭐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에 진짜 실제로 공급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규모로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DRAM 가격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지금의 수급이 오직 한 번이가 아니라 추세적인 어떤 매수가 붙느냐 이런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삼성전자를 사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시황상 되게 중요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메인 종목이라기보다는 응원단장 역할하는 종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버텨줘야 다른 종목들의 종목 장세가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가끔 보면 제 텔레그램 채널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냥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그 SHMSTORI, 그러니까 시황맨 스토리, 요게 제 채널 들어오는 데입니다. 근데 굳이 뭐 여기 들어올 필요 없이 그냥 고릴라 리서치 검색에다 가셔도 여기 똑같은 자료 여기 다 올려요. 여기 다 올리니까 네이버에서 이렇게 여기 검색하셔서 가셔도 되니까 굳이 뭐 그냥 뭐 텔레그램까지 수고하시면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질문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채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제가 이거 사실 그 왜 부탁해야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야 이제 알고리즘에 노출이 많이 된다고, 그게 많아야, 그래서 많이 노출된다고 하니까 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